사용공감 토크쇼 두루치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형 T를 맡고 있는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대 이영준 무이세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 맡고 있는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아, 있습니다. 이거 힘드네요. 이거 F 하기가. F 네. 감석을 맡고 있는 이소원 소장입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긴장 안 되시는가 봐요. 아마 긴장되는 거 봐요. 긴장. 와. 네. 네. 뭐 되게 부끄럽고 이렇게 되게 부끄럽네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아무도 없는 데서 맨날 사람들 많은 것처럼 그러게요. 아니, 하다가 이런 모습 처음인데. 아니 방송 나가고 좀 소장님이 원체 방송 많이 나가시니까 저희가 나간 적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고 되게 저는 어색해서 이런 모습이 낯서네. 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네, 시작하시죠. 저는 피정이 집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성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이거 해야 돼. 인기 이동철 교수입니다. 네. 이거는 왜 하는 건지 아시죠? 영성을 담당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네, 본인이 못해서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저희가 특별히 오늘 촬영은요, 이소원 수사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계시는 네네네. 교육의 장 서강대학교 왔습니다. 네, 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맞습니다. 저희가 또 서서히 강해진다고 서강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다른 대학교 갔다 하면 또 거기서도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말씀하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최고인 학교 서강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최고 대학교죠. 자, 저희가 어떤 수업이고 여기 왜 왔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정말 이 수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폭력과 상담이라는 대학원 수업입니다. 폭력과 상담이요? 예. 오. 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야. 이 수업이 개설되기만 기다렸다. 그다음 마침내 개설돼서 제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폭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나눈 그런 수업의 현장입니다. 폭력이면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에 맞춰져 있나요? 학교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아, 다 포함되는군요. 네. 아, 좋다. 그럼 오늘 뭐 눈 감고도 하시다고 했으니까 눈 감고 진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아, 그런. 궁금합니다. 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네.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떤 걸 하는지, 어떤 또 학생분들이 계시는지 그냥 마냥 좋다고만 얘기하셔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쌍방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 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듣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좀 특이하게 우리 학생분들 중에 고민 있는 두 분, 그러니까 전체 맞습니다. 사연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방송으로 좀 사용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의 네. 고민을 저희 각자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고 해서 두 분의 사연을 꼽았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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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그래서- 치열한 경쟁 끝에 야,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예, 두 명 모집에 2명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치열한 경쟁률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친한 언니와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입니다. 방 2개, 욕실 2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난방기구와 인터넷 통신기기입니다. 한 달 동안 본가로 휴가를 다녀온 그녀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2주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냐는 제안에 거절했더니 느닷없이 휴가 다녀온 한 달치 전기요금을 못 내겠다는 통보를 해왔어요. 그 전기요금에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냉장고와 인터넷 와이파이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 그녀의 남자친구가 집안에서 지낸 적이 2번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거실 출입을 금하며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왔었죠.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항상 저희가 이제 사연을 또 미리 받아보고 미리 읽어보고 하진 않습니다. 그날 촬영 당일날 순발력 있게 이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미리 읽어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철 수사님,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예, 어떤 생각하고 요약해 주시오. 요약을 빼먹고. 그렇습니다. 네, 사연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연 팩트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팩트 체크는 첫 번째, 친한 언니와 함께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이 있는 쉐어하우스 거주 중에 있고요.
한 달 동안 본가로 휴가를 다녀온 그녀가 남자친구와 2주일 동안 함께 있어도 되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휴가 다녀온 지 한 달치 공동요금을 못 내겠다고 통보했고요. 그동안 그녀의 남자친구가 와서 지낸 적도 있고 그로 인해서 거실 출입이 불가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연자의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동철 조사님, 영성적으로 먼저 풀어주시죠. 제가 그 입장이라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다 때려치고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감정이 물론 사연을 주실 때 순화해서 표현하셨겠지만 저는 저거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더 나갔겠다. 충분히 저런 감정이 들었겠고 저 상태에서 저는 한번 대판 싸우지 않았을까 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 전까지로 하니까 영성적으로. 충분히 저 감정을 누구나 가졌겠다라고 공감을 해드리는 영성적으로 아버지 하느님이라면 먼저 감정을 그렇지 나도 그렇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뭐 이렇게 싸웠다고 하니까. 싸웠다. 네. 사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갔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은 저도 충분히 저보다 더 나갔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연자분의 그 감정의 어떤 흐름들이 저 같아도 그 정도 감정을 더 넘어서서 갔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네, 저는 신부님 네. 말씀 들으면서 모세 신부님 말씀이 궁금해지네요. 궁금하죠.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상당히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기숙사의 있는 거죠. 규칙이라든지 예. 쉐어하우스의 규칙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성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사연을 보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쉬우셨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네. 이해는 이죠. 이해는 이다. 예. 나도 남자를 데려온다. 남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말을 한다. 쉽게 반말을 할 때. 네네네. 처음 봤는데 저한테. 이 신부 안녕? 이렇게 인사할 때. 이 신부 안녕? 그럼 너도 안녕? 저도 이렇게 해요. 너도 안녕? 네, 왜냐하면 저한테 했는데 저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상대방이 했던 걸 똑같이 했을 때 기분이 나빠한다? 야. 저는 그 사람과 상대를 잘 안 합니다. 야. 근데 자기의 습관은 저는 습관까지는 이해해요. 네네.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이나 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동일하게 했을 때 그 네. 사람이 화를 내느냐 너그럽게 받아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저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못하냐를 저 결정해요. 와. 그랬을 때 이건 뭐 이해는 이죠. 네네. 솔직히 그러면 나도 내가 어디 나갈 때 괜찮겠어요? 어차피 이성이니까요. 네네, 이성이니까. 뭐 내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겠으나 네네. 이성을 대표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도원이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주 여러 명이 함께 사는데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비일비재에 생겨요. 부지기수로 생기는데 그러면 저희라고 안 싸우겠냐는 거죠. 아무래도 공동체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럼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수도원에서 세워놓은 규칙이 있어요. 네. 회원과 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형제는 회원과 회칙을 기준으로 모든 삶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아는데 이 친구가 모르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이 친구는 아는데 제가 모를 때도 싸움이 시작되겠죠. 아하. 얘도 알고 저도 알면 싸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37조 사망의 근거에서 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37조 사망?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규칙이? 그러면 안 되지. 네. 맞다. 내가 30조 사망을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구나. 라고 인정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서로 모르면 사고가 터지고요. 네네. 둘 다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있을 수 그때는 있죠. 감정 싸움이 시작돼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거든. 네. 그래서 회사 생활하시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대부분 부당하다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규하고 법규를 철저히 공부했어? 이 질문을 먼저 해요. 아하하하.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럼 부장님은 회사 내규와 그걸 철저히 아셔?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네. 아마 이게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아하. 지금 프랑스에서 지낼 때는 이건 꼴로카시옹이라고 그래가지고 꼴로카시옹? 예, 꼴로카시옹은 한 집에 방이 3개면 각 방마다 계약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이지만 공동구역은 예, 어떻게 공동구역이 거실이 되고 냉장고도 구역이 정해져 있고 네. 네네. 각 방마다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대한 아정스라고 해서 그 회사에 각 계약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 계약을 보지 않았던 경우
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아. 내 친구잖아. 충분히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예. 네.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분명히 거기에는 각 방마다 내야 될 돈이 적혀 있을 거고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낸다라는 조항이 있었을 텐데 어허. 둘 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과 아마 그런 생각들로 논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1분 넘었어요. 아, 편집은 제가 하니까. 공감 아니, 1분인데 뭐 네. 제가 좀 돌아보면 예. 이동철 신부님이 1분 안 넘긴 적이 없다. 아. 그렇게 하면 뭐 이게 꼭 공격할 대상인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20분 안녕. 그래서 너는 안녕. 이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신부님 말씀 듣고 이 방송 끝난 거 아닌가? 이미 예. 정리 정돈이 딱 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례의 특수성을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 감성적으로 제 생각인데 처음에는 좋은 게 좋다로 시작했을 거다. 맞아요.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어. 서로 알아서 지켜주면 되지 않느냐? 맞춰주고 지켜주고. 그랬을 때 제가 문득 저희 총장님 생각이 나요. 총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학교의 내규가 A4지 한 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늘어나서 에헤. 지금은 75페이지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규정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죠. 네. 그것처럼 이 사례에서도 남자친구랑 같이 있고 또 2주 동안 있고 이게 할 때마다 규정이 2개 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쁜 사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유 이 신부 잘 있었어? 너는 잘 있었니? 네. 이렇게 이해는 이로 얘기했을 때 네. 그가 알아듣고 조심하면 네. 그와 계속 지낼 수 있지만 맞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무례를 행하면 얘하고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고 감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정리하는 동시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날 때는 어떤 규정들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아까 프랑스의 뭐 이름은 예, 꼴로가시옹. 예. 꼴로가시옹처럼 공동으로 한 달 비우든 2달 비우든 같이 낸다라든지 네. 네. 그런 규정들을 하나 둘 마련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회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는 나쁘지만 2개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저는 네. 보여지네요. 근데 이런 뼈대를 세우는데 이성적인 신부님 말씀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따봉! 아, 이거 드디어 8회 만에 8회 이후 만에 드디어 제가 한 이야기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혀 들어간 게 벌써 2-3번 됩니다. 가운데서 듣기에 가운데서 듣기에 두 분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은 어디 갔는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사랑은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없다. 그래 좀 나눠주시죠. 네. 어떤 느낌인지 나눠주세요. 네네. 사람이 갑자기 왜 없다는 이런 게. 질문이 생겼는지. 물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위해서 규칙과 규율을 만든다고 하지만 규칙과 규율만 내세우고 지금 이 두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 접어두고 네. 규칙만 너무 앞세워서 네네네. 제시하지 않았나. 이 두 사람의 감정 상태들도 분명히 사연자 앞에 내담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 저희도 상담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물어보고 네네. 좀 뭐랄까 한 번 더 공감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두 분 다 네네. 어떻게 소장님은 F 아닙니까? 소장님 F 아닙니까? 네. 사람이 전혀 없이 네네. 규칙 규율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너무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갑자기 대학교 강의실에서 F 학점을 받은 듯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아니 저도 뭐 하느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뭐 이성만 아니요 뼈대 맞는 사람 같은. 다 같이 하면 그런 부분도 얘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네. 얘기 나누면 좋다니까 바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소장님한테 있을 것 같아. 네네네. 지금 저는 얼마 또 있다고 기억이 됐습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신부님 예. 이번 학기에 우리 서강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폭력과 상담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학기 아마 제자들 머리에 끝까지 남아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폭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정의예요. 폭력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정의를 확실히 매 시간마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자기 희생을
저는 자기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희생을. 예, 그러니까 폭력자 앞에서 그냥 나아질 걸 바라면서 수십 년을 사는 폭력 피해 안에는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사람 같은 사람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규칙이라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사연에서 괴로움을 주는 그 룸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룸메이트는 저는 전형적으로 폭력 행위자다. 평을 행위자다. 자기 전과도 생각만 있었죠. 자기 예. 생각만 하잖아요. 이전에 데려온 적도 예, 있고 예. 이번 2주를 같이 있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또 정말 폭력이죠. 비열하고 예. 치사한 거죠. 치사한 것까지 내밀 정도의 인성이라면 그와 함께 인생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두 분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 네네.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듣고 신부님 말씀 속에는 그 사연을 괴로움을 당하는 피해자도 네. 가해자도 똑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감정이 읽혀져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 인권은 동등하지만 인격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의 말씀은 인권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 네. 우리가 지금 나누려는 것은 인격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왜 신부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비리를 가지 마라. 그럼 제가 상담 30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바뀐다.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분명히 자기 욕구만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고 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방법을 썼을 것이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좀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매섭게 네. 규칙으로서 대하는 것. 이에는 이가 중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 뭘 좀 붙여. 그런 생각 같아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감정의 문제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네. 했을 때 어렵다면 그런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뭐 당구의 3쿠션 기법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당구의 3쿠션 기법이요.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된다면 제3자, 제4자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뭐 쉐어하우스나 기숙사에 있으면서 말이 안 되지.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라는 이야기가 공동으로 나온다면 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녀로 하여금 반성을 촉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이기주의자와 개인주의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여보 나 주말에 낚시 갔다 올게. 개인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보 같이 가지? 가서 라면 좀 끓이지? 이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은 개인주의자이지만 자기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것은 이기주의자. 웃는 거 보니까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아 그렇구나. 경험담을 어떻게 그래서 잘하실까? 이런 이 생각이. 사연에서 이 룸메는 이기주의자다. 폭력자다. 능력자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오래됐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피해자도 완전히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잘못이 뭐냐 하면 신부님 네. 제 생각에는 네. 남을 너무 믿은 죄. 사랑밖에 모른 죄. 네네, 정말 사랑밖에 모른 죄. 아까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다 비슷할 거야. 다 좋은 마음으로 잘해주면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면 더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은 건너봐야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바로 이걸 통해서 저는 이 피해를 당한 여학생에게 생기는 것을 두 글자로 내공이라고 얘기해요. 내공. 드디어 진짜 어른이 돼가는 거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네가 안 할 거라고 알지만 우리 최소한의 규칙은 이런 걸 세우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도 세우고 싶은 규칙이 없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음에는
그런 규칙이 강물처럼 흐르게 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동수 선생님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게 영성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성적인 부분은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풀어나가고 접근 방법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풀어나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이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했거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네. 준비가 됐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제 영성적으로 본다면 저는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뛰어넘고 제 밑바닥까지 봤을 때 제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제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께 의탁하고 거기서 또 만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얘기를 잘하는 누구같이 얘기를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장 말대로 항상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한 단계를 한번 생각을 더 해보면서 내 욕구를 좀 내려놓는 이 방법도 갈 수 있겠고 그래서 영성적으로 간다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더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 한계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더 기도 들게 되고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는 제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래도 보시는 우리 복덩이 분들이 계시니까 본다면 영성적으로 본다면 그 두 가지의 각자만의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상태에서 나아간다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에서 더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의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성에 이어서 그냥 감성으로 제 상담 경험으로 한 말씀만 추가해도 될 것 같은데 부부가 굉장히 싸우고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와요. 그럼 항상 의문 하나가 뭐냐면 누가 바뀔 것인가에 그때 제 대답은 준비된 자가 바뀐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바뀔 수가 없다. 보통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사람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피해자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10중 8구더라.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 이 사례에서도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피해자가 바뀌어야 한다. 가해자는 모른다.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독 영성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준비되지 않은 자와 준비된 자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준비된 자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고 바뀌는 것이 보다 성숙한 어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셋이 좀 특색 있게 어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서로 이야기가 섞이기도 하고 저는 뭐 신부이지만 이성을 대변해야 되는 저는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좀 따뜻하고 명성이 많은 사람인데 컨셉을 이렇게 잡다 뭐라고? 가라! 컨셉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좀 있어요. 자기 개별을 하고 그냥 영성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영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에 기우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초월입니다. 초월. 초월은 상식과 이성이라는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준비는 누가 시켜주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초월이에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느 순간 내 남편이 변했어. 내 아내가 달라졌잖아 라고 할 때 무슨 근거로 변했냐는 거죠. 변한 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을 이야기할 때 영성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을 도와주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영역,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만 이렇게 버무려진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상담 기법도 쓰고 면담도 했지만 어느 한순간 그 꼭지를 넘어서는 그 다짐에서는 초월적인 그분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네, 마무리.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 오늘도 고민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영성, 감성, 이성이 모인다면 해결하지 못할 고민은 없겠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멘트하고 네네. 마치겠습니다. 모든 고민 쌈싸먹어!